안녕하세요. 사랑과 교육연구소 정유진 소담초등학교 교사 정윤숙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비슷해요. 그렇죠? 정유진, 정유숙.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남매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남매는 아닌걸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야누시 코르차 이 책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힘들게 읽었어요. 아, 힘들게 읽었다. 왜요?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일단 두께도 만만치 않았고 네. 두꺼운 책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읽었고요. 네. 그리고 이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지식 네. 또 필요했어서 계속 위키대백과 이런 데 자꾸 검색하기도 찾아보게 했고 되고, 네. 네,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기도 했고 또 중간중간 멈추고 곱씹어야 할 그런 문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하지만 다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한때 아이였던 사람이라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누시 코르차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책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읽은 책이 있죠. 네. 오래전에 읽었어요. 아이들이란 책인데, 여기는 야누시 코르차기라고 나오고요. 이 번역은 최근에 폴란드어에 맞게 야누시 코르차크로 다시 바꿔서 나왔다라고 출판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좋아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인데, 코르차크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는 분명히 달라진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런 느낌은 저는 갖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 이전에 아이들 만났을 때. 저도 이제 행복교실 통해서 네. 야누시 코르차크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저희는 교장 선생님께서 신규 선생님 발령 받으면 네네, 이 책을 100일째 되는 날 선물로 100일 선물, 네, 100일 선물 좋다. 네.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근데 세종의 소담초등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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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 책을 소개받고 읽었을 때는 사실 여기에 좋은 말이 가득한데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그 명상적인 그런 네. 책을 읽을 때의 느낌처럼 좋은 말은 가득하지만 하늘 위에 있는 저랑 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했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말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야누시 코르차크를 읽고 이분의 전생애를 좀 훑으면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연결지으면서 다시 읽으니까 이 책의 제목이 갖는 세 글자의 이 단어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무게감 있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들어가기 이전에 좀 아이들 이 책을 잠깐 보고 싶어요. 한번 살짝 훑어보고 가고 싶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문장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딱 열자마자 나오는 시예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세요. 약간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읽었는데 이게 저에게 교사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르고 가르치기 전에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알기 전에 누구를? 자신을? 교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라는 이 말이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교사로서 또 교사 교육을 하는데도 많은 선생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맨 앞에도 쓰여 있기도 해요. 맨 앞에도 쓰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이 부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이들과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십시오. 삶의 길목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이끌어달라는 신에게 하는 기도인데 저 스스로에게도 편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길로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좀 더 네. 갖게, 그렇다고 뭐 아름답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하게 해주는 그런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 많아요. 되게 밑줄도 많이 치고 계속 몇 번을 읽고요. 저는 2003년도에 이 책을 만나고서 2007년에 이 책을 만나고서 매년 1월달이면 한 번씩 읽었어요. 참 읽는데 뭐 2시간도 채 안 걸려요. 뭐 1시간이면 읽는데 그래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더 인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코르착이 죽기 직전까지 실천한 것이다. 살다 보면 진짜 너무한다. 저 사람들 나한테 왜 이러나. 저도 막 들이받고 싶고 확 욕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합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구절이 떠올라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는 이 세 문장은 꼭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네, 이제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네. 아이들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그들의 능력에 놀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지각 능력이 놀랄 때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답지 않게 성숙해, 아이답지 않게 어떠해 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편견이고 폭력일 수 있겠다. 그 아이라고 하는 분례를 하나 씌우면서 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저한테 와닿았던 말은 세상에는 끔찍한 일이 많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이가 부모나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신 겁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좀 무서운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놓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저도 좀 무서운 선생님이었던 때가 있었고 종종 폭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네. 그 마지막은 139쪽을 골랐는데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요. 네. 아이와 의사소통할 공통어를 찾기는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들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당, 아빠, 죽음은 아이가 말하는 마당, 아빠, 죽음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서로 이해하고 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언어 체계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지점에서 좀 아이들을 새롭게 보는 재미있는 게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나 아이들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나 이런 것을 듣겠다면 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좀 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뒤에 보면은 코르착의 삶과 사랑과 아름다운 죽음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르차크의 인생을 아주 좀 짧게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되게 감동적이고 코르차크의 인생을 좀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책은 어린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천사들의 행진, 코르차크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후반부 개토에서의 생활이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주 잘 그림과 함께 아름답고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그런 그림과 함께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도 같이 한번 보실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